자, 1번부터 같이 볼게요. 다음 대화에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적절한 걸 고르래. 자, 스승님, 인간 행동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이냐? 목적을 물어보네. 뭔가 세계에는 다 목적이 있다고 보는 사람인가 봐. 목적론적 세계관을 지닌 사람인가 보다. 인간 행동의 궁극적 목적은 바로 행복이라네. 여기서 바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 사람 누구야? 아리스토텔레스죠. 왜?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론적 세계관을 지지를 해요.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거고 인간의 행위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근데 그 행위의 목적이란 건 바로 뭐야? 행복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행복을 뭐라고도 얘기해? 최고의 선, 최고 선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거에서 못 찾았다면 또 다른 거에서 찾아보자. 덕에는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이 있다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덕은 이성이 탁월하게 발휘되는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지성적 덕은 당연히 이성적인 부분이 탁월하게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성적 덕은 쉽게 이해할 것 같은데 품성적 덕이 왜 이성이 탁월하게 발휘되는 상태에 포함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을 위해서 얘기해주고 싶은 건 품성적 덕을 형성하려면 누가 작용을 해? 실천적 지혜. 얘는 지적인 덕의 한 종류잖아. 그래서 이 실천적 지혜가 품성적 덕의 형성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성이 탁월하게 발휘되는 상태가 맞아요. 품성적 덕은 그 이성의 명령을 잘 듣는 거. 됐겠죠? 자, 그럼 일단 중요한 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것만 알면 돼. 봅시다. 공적인 일에 관심을 끊고 자연에 은둔하며 살아가라 그러나? 에이, 아니죠. 이거는 누구에 가까울까? 이 사람에 가까운데.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 혹시 기억 안 날 수도 있으니 에피쿠로스 할 때 합시다. 그 다음에 풍요로운 의식주 생활의 영예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 최고의 가치는 행복이라니까? 그리고 그 행복은 이런 의식주 생활이 풍요로운 게 아니고 지적인 덕, 품성적 덕 잘 발휘하는 상태라고. 아니죠? 자신의 욕망을 표현하고 제한 없이 충족하려고 하면 돼? 아니야. 품성적 덕의 특징이 뭐였는데 이거였잖아. 뭐야? 중용이었잖아. 중용은 뭐야?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적절함이었잖아. 제한 없이 과하게 충족하면 돼? 안 돼. 그 다음에 감각적 경험만을 기준으로 삼아 행위의 선악을 판단해? 안 되죠. 자, 소크라테스도 이성 중심. 그 다음에 플라톤도 완전 이성. 소크라테스 제자니까.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도 의지의 중요성 강조하긴 했지만 얘도 똑같이 이성주의 계열이란 말이야. 경험만을 기준으로 삼으면 절대 안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이성을 통해서 지나침과 모자람의 중간인 중용을 파악해서 실천한다. 정답이죠. 이 중용을 파악해주는 건 누구라고? 지적인 덕에서도 실천적 지혜가 중용을 파악해준다고. 그리고 이 중용은 뭐의 특징이라고? 품성적 덕의 특징이라고. 정리. 품성적 덕의 특징인 중용을 누가 알려준다? 지적인 덕의 한 종류인 실천적 지혜가 파악해서 알려준다. 됐을까요? 넘어가 봅시다. 5번. 가를 주장한 사상가가 할 수 있는 기억의 말. 자, 아테네 시민 여러분, 진리를 추구하는 일과 자신의 영혼을 돌보래. 누구야? 무지. 소크라테스죠. 소크라테스가 바람직한 삶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말. 정치 권력을 독점하라 그럴까? 아니죠. 물질적 부를 축적하라 부러움? 아니야. 자연현상의 원리에 대해? 아니죠. 인간의 삶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이 사람은. 사람들의 좋은 평판을 얻는 게 중요해? 그런 게 아니지.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삶이 소크라테스가 주장하는 바람직한 삶이겠죠? 네, 넘겨보겠습니다. 1번 같이 볼게요. 다음 가상 대화에서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거. 스승님, 인간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적도 나왔네. 목적론적 세계관 누굴까요? 아리스토텔레스. 여기서 판단하지 못했더라면 인간 행위의 목적은 최고선,
즉 뭐다? 행복이다. 여기서 파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파악을 못했어. 문제에서 다 주고 있죠. 행복을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실천적 지혜로 중용을 파악하여 품성적 덕을 발휘해야 한다네. 왜? 중용은 품성적 덕의 특성이니까.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거 다 줬다. 뭐 하나, 둘, 셋, 넷, 5개나 힌트를 주네요. 그럼 보자. 1번. 모든 감정과 행위에서 중용의 덕을 발휘해야 한다. 이걸 택한 친구들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틀린 답이에요. 여러분, 모든이란 말이 나오면 항상 좀 중요시해서 봐야 돼. 자, 감정과 행위에서 중용의 덕을 발휘하는 거 맞는데 여러분, 살인도 행위잖아. 살인한테 적절한 살인, 중용의 덕이 발휘된 적절한 살인이란 게 있을까? 그런 거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모든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타고난 품성적 덕? 여러분, 품성적 덕은 무엇을 통해 길러진다고 했지? 땡땡땡. 맞춰볼래요? 습관화죠, 습관화. 도덕적인 실천을 지속적으로 습관화할 때 형성되는 게 품성적 덕이잖아. 타고난 거 아니죠. 그 다음에 3번. 이성이 아닌 감각적 경험을 통해 분별해야 돼? 에이, 아니야.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성 중시한다니까요. 그래서 3번 땡. 4번. 도덕적 행위를 습관화하여 유덕한 성품, 품성적 덕을 길러야 된다. 맞죠? 그 다음에 5번. 알면 반드시 덕행으로 드러나? 아니라니까요. 지는 알아도 뭐가 나약하기 때문에 의지가 나약하면 행동으로 가지 못할 수 있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봅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비판해? 소크라테스는 알면, 무지하지 않고 제대로 알면 바로 행동할 수 있다고 보거든. 의지 이런 얘기 하지 않아.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너 그거 잘못된 거다. 의지가 나약하면은 행동을 알아도, 뭐가 선한지 알아도 못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아리스토텔레스가 소크라테스를 비판한다는 거.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8번. 고대 서양 사상가, 고대는 다시 누구부터? 소피스트부터 어디까지? 스토아까지. 문전입니다. 교실로 들어가 수업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누굴까? 무지, 자각해라, 영혼 수련해라, 보편적 진리, 윤리적 보편주의, 보편적 진리 깨달아라. 누굴까요? 소크라테스. 을. 인간은 만물의 척도입니다. 누굴까? 프로타고라스. 소피스트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각자에게 지각한 것이 각자에게 진리임을 깨달아야 된다. 윤리적 땡땡주의, 상대주의입니다. 자, 볼게요. 1번.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니까 소크라테스가 소피스트한테 할 말이네요. 세속적 가치가 유독한 사람의 필수 조건이야? 아우, 이거 소크라테스가 절대 할 수 없는 말이죠. 이건 오히려 세속적 가치는 소피스트나 좋아하는 거죠. 성공 1타 강사였잖아. 돈 많이 벌었잖아. 그 다음에 2번.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임을 모르고 있다. 할 수 있는 말인가요? 소크라테스는 윤리적, 이걸 지지했어. 무슨 주의일까요? 보편주의죠. 절대적인, 누구나 지켜야 하는 공통적인 보편적인 진리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진리는 절대적인 거 너 지금 모르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번. 인간과 사회를 학문의 탐구의 주제로 삼아야 함을 소크라테스는 알고 소피스트도 알아. 얘네도 인간의 삶에 굉장히 초점을 맞췄던 사상가들이거든요. 방식이 달랐던 거지. 소크라테스는 인간이 도덕적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소피스트들은 인간이 성공을 하려면, 말을 잘하려면 이런 거를 봤던 거죠. 모르지 않고요. 소피스트도.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가 유용성을 기준으로 사물을 가치 평가해야 된다고 할까? 아니죠. 그 다음에 5번. 진리 판단의 근거를 감각적 경험에서 찾아야 됨을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하나? 아니야. 소크라테스는 이성 중심이라니까요. 그래서 5번도 틀렸고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19번 같이 볼게요.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는 거 고르는 거야. 이 사람 누굴까? 바로 이건데요. 이거라고 하니까 되게 좀 그러네. 플라톤입니다. 어떻게 플라톤인 거 알았어? 바로 지혜, 용기, 절제,
영혼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성, 그 다음에 기계, 욕망적인 영혼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성적인 부분의 덕, 기계적인 부분의 덕, 욕망적인 부분의 덕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국가 안의 세계층, 또 국가 안의 세계층은 이성적 부분이 발달한 통치자와 기계적 부분이 발달한 수호자와 욕망적 부분이 발달한 누가 있어? 생산자. 얘네는 교환한다면 국가에 해악이 된다. 교환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있네. 철학자가 통치해야 된다. 무슨 통치? 철인 통치. 플라톤 힌트 엄청 많이 주고 있죠. 한번 해보자. 1번부터. 국가는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계층이든 여기 계층이 교환하지 말라고 나와 있잖아. 안 되고, 통치자는 이성으로 파악되는 조음의 이데아,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땡의 이데아 뭘까요? 선의 이데아죠. 이거 인식해야 되는 거 맞아 틀려? 맞죠. 그래서 통치자를 이성적인 부분이 발달한 사람이라고 한 거니까 선의 이데를 인식하는 게 너무 중요하지. 그걸 인식해서 잘 나라를 다스려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이렇게 해서 틀린 사람 있을 것 같아. 정답은 몇 번이야? 완전 바보같이 했네요. 여러분들 조심해요. 저도 지금 낚였어요. 2번을 정답으로 골라버렸는데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였어. 몇 번에서 정답이 나온 거야. 와, 실수. 1번이 정답이죠? 옳지 않은 거니까. 여러분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사실 저 깜빡하고 틀렸어요. 네, 1번이 정답이고 3번, 그럼 3, 4, 5번 다 맞는 거겠네. 한번 봅시다. 국가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성향에 맞는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 자신의 성향, 통치자는 이성적인 부분이 발달했으니 통치자, 수호자는 기계적인 부분이 발달했으니까 수호자, 생산자는 욕망적인 부분이 발달했으니까 생산자. 맞죠? 성향에 맞는 역할에 충실하고, 정의 실현을 위해 철학과 정치 권력이 결합되어야 한다. 절인 통치. 맞죠? 사회 구성원은 절제의 덕을 갖추고, 절제는 뭐다? 덜 나은 것을 다스리는 상태에 대한 합의. 그러니까 모두 동의한다. 절제의 덕을 모두 갖춰야 되고, 계층 간 조화, 서로 각자 맡은 역할을 잘하는 게 계층 간 조화예요. 맞죠? 그래서 넘어가 볼게요. 정답은 1번. 자, 1번부터 봅시다. 그림의 가상대화에서 스승의 주장을 통해 알 수 있는 인간의 특성. 영혼을 보살펴라. 영혼을 돌보아라. 누구야? 이제 알 것 같은데 소크라테스죠. 그 다음에 삶의 방식에 의문을 갖고 검토해야 된다. 성찰을 강조함. 정답은 몇 번일까요, 여러분? 정답은 3번입니다. 자신의 삶을 성찰하여 도덕적 삶을 추구하는 존재다. 1, 2, 4, 5는 다 아니고요. 난 너무 궁금하다. 왜 이게 안 되냐라고 물어보는 친구 있으면 따로 질문해 주세요. 이거는 조금 쉬운 문제라 넘어갈게요. 자, 11번 봅시다. 고대 서양가의 가상연설. 이 사상가 입장으로 옳은 거. 누굴까, 이 사람? 조음 자체, 선 자체, 선의 땡땡땡 뭘까요? 선의 이데아. 누구야? 플라톤이죠. 조음 자체를 보게 된 사람들은 나라와 개개인들 자신을 다스려야 된다. 이 조음 자체를 보게 된 사람들은 누굴까? 철학자, 즉 통치자겠죠. 그래서 이들은 결국 나라를 위해 차례가 오면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 이 철학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따로 딱히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하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통치자가 되는 건, 철학자가. 1번부터 볼게요. 옳은 거. 국가의 모든 구성원들은 재산을 공유해야 한다. 틀렸어요. 이거 여러분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할 건데 여기 좀 집중해서 들어볼게요. 플라톤은 통치자와 수호자 자 계급은 재산 공유, 가족 공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재산과 내 가족을 가질 수 없다는 거야. 모두와 함께 나눈다는 거지. 왜?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질문 하나 해볼게. 여러분 딱 죽기 직전에 10억이 남아있어. 근데 여러분들한테 자식 한 명이 있네? 근데 그 자식 한 명이 되게 좀 안타깝게 잘 못 살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죽기 직전에 이 한 명한테 10억 줄래 안 줄래? 대다수의 학생들이 어떨진 모르겠지만 준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통치자나 수호자, 즉 나란 일과 관련된 사람들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아픈 손가락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왜냐면 내가 나라를 위해 일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모은 돈을 내 자식한테 쓰고 내가 뭐 내 자식만 생각하고 내 가족만 생각하고 내 가족이 잘 되길 바라고 막 가족한테 직업 하나 관직 하나 내려주고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통치자나 수호자들은 재산도 공유해야 되고 가족도 공유. 이 가족 공유라는 거는 이제 뭐 내 아내가 없고 내 자식이 없고 이렇게 막 그렇다고 해요. 그러면 선생님 생산자는요? 생산자는 공유하지 않아. 생산자는 사적 소유, 자기만의 재산 이런 거를 허용해줘요. 왜? 이러면 만약에 농부라고 생각해보자. 농부가 자기의 땅을 이렇게 막 열심히 갈궈가지고 갈군 만큼 땅을 이렇게 해서 수확을 해. 작물. 제가 칠판보다 훨씬 여기서 잘 그리는 것 같죠? 작물을 수확해. 근데 도대체 무슨 작물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치? 작물을 수확해서 이걸 갖다 팔아. 돈을 벌어. 근데 만약에 내가 작물을 수확한 만큼 돈을 벌지 못하고 내가 아무리 많이 이만큼 작물을 수확을 한들 간에 이 정도 이거 뭐 100만 원. 이 땅을 경작하면 100만 원 정도의 수치가 나오고 이만큼 하면 1000만 원 정도의 수치가 나오는데 내가 이만큼을 경작하든 이만큼을 경작하든 이만큼을 경작하든 딱 100만 원밖에 안 준대. 그러면 열심히 할 의욕이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겨. 그래서 너네는 그럼 너네만의 재산을 갖게 해주겠다. 너네 열심히 일을 해야 국가가 잘 돌아가니까. 그래서 사적 소유를 생산자한테는 허용을 해줘요. 하지만 통치자, 수호자, 나라를 위해 일하는 직종들, 얘는 나라를 다스리는 역할, 수호자는 나라를 지키는 역할이죠. 그래서 군인 계급이라고 했으니까 얘네는 재산을 공유한다. 그러면 국가의 모든 구성원들이 재산을 공유해야 된다, 맞아? 아니죠. 생산자는 공유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국가를 통치한다 그래? 아우, 민주적인 거 너무 싫어해. 민주정치 진짜 싫어했어, 플라톤이. 왜? 얘는 무슨 정치 좋아해? 철인 정치 좋아하잖아. 왜 민주정치를 싫어했냐면 진짜 관련된 얘기가 있어요. 우리 플라톤의 스승이 누구였지? 바로 엄청 추남으로 유명했던 소크라테스였어. 이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죽게 되는 줄 알아? 소크라테스가 경건죄를 이방했다? 아무튼 죄로 사형대에 올라. 근데 이 사형대에서 사형을 하냐 마냐를 결정하는 게 여기 큰 사람들이 이렇게 막 경기장이라고 생각해봐. 사람들 배심원들이 다 앉아있고 여기 소크라테스가 서 있는 거야, 사형대에서.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 거지. 나는 사형에 찬성하겠다. 40명. 540명. 찬성하지 않겠다. 400명. 그렇게 되면 뭐가 더 많아? 얘가 더 많기 때문에 사형이 되는 거였어. 근데 이런 식으로 소크라테스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대중의 판단으로 인해 죽어버렸다. 나는 민주정치 너무 싫어. 똑똑한 통치자가 통치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철인정치를 주장을 해요. 그래서 민주적인 의사결정 좋아하지 않습니다. 3번, 감각과 경험을 토대로 선의 이데알을 인식하니? 아니죠. 이걸 통해 인식하죠. 이성을 통해 선의 이데알을 인식해야 한다. 사회 계층 간의 역할 교환 자유로우면 돼? 안 돼? 안 돼. 각자 잘하는 게 있어. 대통령이 와서 아트박스 사장한테 물건 좀 이렇게 배열을 하죠. 이러면 안 돼. 마지막 5번이 정답이겠네요. 선한 삶을 위해 이성으로 기계와 욕망을 통제하고 잘 조절해야 한다. 맞습니다. 제가 그 학습지 보면 마부가 이 마차 말 진짜 못 그리겠다. 어때? 돼지 같네요. 선한 말 얘는 기계라고 표현이 됐고 악한 말
돼지를 넘어서 다리도 두 개야. 악한 말. 얘는 욕망. 악한 말. 다루기 힘든 말. 그래서 요 마부. 얘가 이성이었죠. 이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성적인 부분이 기계와 욕망을 잘 다스리는 거 맞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에 9번 같이 볼게요. 옳은 거 고르라네.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자, 누구야? 중용. 아리스토텔레스죠. 두려움과 대담함과 관련해서는 용기라는 게 중용이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볼게요. 모든 감정과 행위에 중용의 상태가 존재한다. 모든 살인도 중용이 있나? 적절한 살인이 있나? 없겠죠. 땡. 현상계의 모든 사물은 이데아계의 모방에 불과하다. 이건 아리스토텔레스가 할 말이 아니지. 누가 할 말이야? 플라톤의 이데아가 할 말이죠. 그러니까 플라톤의 이데아 아니라 플라톤이 할 말이죠. 이것도 정답일 수 없고. 일단 아리스토텔레스는 세계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누나? 플라톤처럼 이데아계, 현실세계, 현상계 이렇게 나눠? 안 나눠.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세계만 있다고 봐요. 현실세계에 선이 실제한다, 존재한다. 현실세계에 선이 있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얘기하죠. 플라톤은 선은 어디에 있어? 이데아계에 있다고 본 거지. 그 다음에 선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유덕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아니야. 지식은 어쨌든 있어야 돼. 지적인 덕이든 풍덕적인 덕이든 지적인 덕 때문에 있어야 되고. 땡. 4번. 세계에서 고유한 목적을 지닌 존재는 오직 인간뿐이야? 아니야. 목적론적 세계관을 지지하잖아요. 목적론적 세계관. 인간뿐이지 않아. 다 세계 자체가 목적을 향해서 이어져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5번이 정답이겠네. 그럼 품성적 덕은 습관화로 얻어지는 것 맞겠죠? 네. 마지막 한 문제만 할까요? 고대 서양 사상가 갑과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봅시다. 갑과 을. 인간은 모든 것의 척도이다. 소피스트 중에서도 누굴까? 프로타고라스죠. 그 다음 인간이 가진 무지 중 가장 큰 무지는 자신이 모르면서도 알고 있다고 믿는 무지 누굴까요? 소크라테스예요. 됐을까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모른다는 걸 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 무지의 무엇을 강조했지? 지를 강조했습니다. 1번부터 봅시다. 갑은 인간보다는 자연을 철학적 관심의 대상으로 삼아? 아니야. 소피스트 이 프로타고라스도 얘네도 인간의 삶에 관심이 많아. 단지 소크라테스랑 그 추구하는 방향이 달랐을 뿐이야. 그래서 인간보다는 아니고 땡. 갑은 개인의 경험을 초월해 존재하는 객관적 진리를 중시해? 아니야. 윤리적 상대주의라서 상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봤어요. 개인의 경험을 초월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2번 땡. 소크라테스는 인간이 선을 알고도 악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봤어? 아니야. 이건 아리스토텔레스나 할 말이죠. 의지의 나약함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알면 행한다고 봤어요. 그 다음에 을은 참된 암과 덕이 있는 사람은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본다. 이거 뭐야? 참된 암, 지, 덕, 복. 합일설이죠. 누구야? 소크라테스. 갑을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과 명예로운 삶을 중시해? 소크라테스는 그런 거 중시하지 않아.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